계속 NSC에서 검토 중입니다. 그럼 지금은 안 하기로 한 것도 아닙니까? 계속 검토 중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 정황으로 봐서는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금 미국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입장을 정리해서 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입장 없이 가서 지금 미국의 의견만 한번 들어보는 겁니까? 글쎄요, 뭐 실장님 차원에서 미국 가는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정부로서는 계속 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전에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파병을 약속해 준 것 아닌가요 혹시?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분명히? 지난 12월 12일, 지난달이죠. 12월 12일 그 NSC 상임위원회 결과 이렇게 발표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물론 굉장히 외교적인 표현이지만 이것을 대체로 이게 파병을 약속한 거 아닌가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번에 1월 6일 날 NSC 회의에서는 이제 호르무즈에 대한 언급이 빠지고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했으니까 약간 좀 주춤한 듯하기도 합니다만은. 엊그제 바로 7일 날 그 주한 미 대사의 KBS 인터뷰에서 한국이 병력을 보내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을 한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파병을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건 과도한 해석이십니다. 그래요. 예. 이 정부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조선 의원께서도 그 국회 동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철저하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 이란 무력 충돌 전에도 사실은 그런 입장이 옳다고 저는 봤습니다만은 더구나 지금은 사실은 전혀 다른 파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전쟁에 휘말려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라크 교민이 1,600명, 이란 교민이 290명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수 있고 뭐 그 정도가 아니죠. 호르무즈에서 우리의 무슨 여러 경제적 뭐 원유 수송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고 그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파병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합니다. 우리 정부가 아무리 미국과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점에 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분이 있는 전쟁이라면 뭐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번에 어쨌든 미라는 충돌은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JCPOA를 일방 파기했습니다. 이번에 그 쿠드스 군 사령관 살해도 이라크에 있는 사람을 또 어쨌든 정규 군 사령관을 그렇게 과연 살해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 가지 또 한 질문해 보면 우리가 뭐 미국하고의 동맹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상호 방위 조약 등에 의해서 파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명백하죠. 네. 법적 의무가 없으면. 그럼 우리는 적어도 유엔 회원국이고 누구보다도 평화국가고 앞으로 모범적인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리의 자위라든가 또는 유엔의 안보리 등등의 결정이 있어서 유엔 차원의 파병 아니고서는 절대로 파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국내외에 천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주신 그런 그 의견들을 다 감안하고 고려를 해서 정부 입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장관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그제 여러 가지 뭐 북한에 대한 제안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뭐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6.15 20주년 행사를 공동 개최하자 이런 등등의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뭐 남북 문제에 관한 비전으로서 뭐 제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매우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모든 제안이
첫째로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 해제가 되지 않으면은 뭐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고, 또 북한도 뭐 즉각 사실은 굉장히 험악한 말까지 해가면서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런 국제적인 제재 해제를 위해서 또는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별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심각하게 말하면 나토, 노 액션, 토크 올리만 계속 해오면서 공허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가운데 굉장히 큰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 노력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제재가 해제돼야지 가능한 분야가 있고 제재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재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내겠다 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강조하신 부분이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통일부도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엔 제재나 미국의 제재가 해제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물론 물밑으로도 잘 이야기하고 소통해야 되겠지만 명확하게 그것은 무슨 천명할 건 천명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쪽 저쪽 좀 나쁘게 말하면은 뭐 이쪽 저쪽 눈치만 보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체제 해제 필요하면 금강산이든 뭐 그저 개성공단 문제든 명확하게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1분 더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정부는 싱가포르에서의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합의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동시적 균형적 접근을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입장이고, 그런 차원에서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말씀만 이렇게 애둘러 말씀하시니까요, 정부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뭐 국제사회에서도 사실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명확한 그리고 강력한 어떤 실천 방안과 우리의 주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